지구 시스템 한번 봅시다. 너희들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 개가 협업하는 거야, 말 그대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해봐. 지구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땅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뭐 직권이라고 하죠, 직권. 그 다음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를 뭐라고 합니까? 수권. 공기가 있어야 살 수 있잖아.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기권이라고 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뭐 미생물부터 포함해서 생명체들이 살고 있잖아. 그걸 뭐라고 하면 돼? 생물권이라고 하면 돼. 그리고 그 대기 바깥쪽, 그러니까 저 우주 공간도 존재하잖아. 그걸 지구의 바깥쪽이라는 의미로 외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 맞지? 그런 걸 다 통틀어 가지고 무슨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야? 지구 시스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각각의 특성도 배워보고 각각의 권들이, 그러니까 권이라고 하는 건 직권, 수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배우는 게 지금 파트야. 근데 여기서 지구 시스템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태양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지구도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거야? 태양계에 속하게 되는 거지. 그 태양계 안에 지구 시스템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은 아까 얘기했죠? 태양계의 한 구성 요소로서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 등이 줄 거라. 서로 영향을 밀접하게 주고받는다. 상호작용한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직권은 뭐야? 표면과 지구를 말하는 거고, 생물권, 생명체, 기권은 대기, 맞죠? 수권은 바다, 뭐 빙하 다 됩니다. 외권은 기권 밖에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외권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에너지하고 물질을 다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근데 외권에서는 사실은 물질을 주고받지는 못하고요. 뭐는 주고받는다? 에너지는 주고받죠. 우리 실제로 태양 에너지가 외권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뒤에 가면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자, 기권 한번 봅시다. 기권은 말 그대로 대기권을 말하는 건데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줄 거 볼래?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자, 얘들아, 이 대기가 영향을 받는 에너지원이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여기 지표지. 지표에서 오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에서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도 있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지표에 가까우면 지구 복사 에너지 영향을 많이 받겠지. 태양에 가까우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겠지.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열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열권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태양에 가까워지니까. 근데 중간권, 성층권, 대륙권 요거 세 개는, 아래쪽에 있는 요거 세 개는 지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잘 봐. 이제 지표에서 멀어지면 온도가 이렇게 낮아집니다. 온도가. 지표에서 멀어지니까. 원래 계속 낮아져야 되거든. 근데 이 두 번째 성층권에는 줄 거 봐봐.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있어. 너희 그래도 이 정도는 알잖아. 오존층이 뭐 하는 곳이야? 자외선 흡수하는 곳이잖아. 에너지를 흡수하면 온도가 어떻게 되나? 일반적으로 올라가지 않아? 그러니까 자외선을 흡수해가지고 살짝 이례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원래 온도가 내려가야 돼, 사실은. 근데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있지만 이 중간권에는 오존층이 없거든? 그럼 다시 원래대로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위치가 사실은 어떤 온도가 되냐면 지표에서 가장 멀고 태양에서도 적당히 멀잖아. 여기가 바로 최저 온도가 나타나는 곳이 저기야. 여기가 바로 최저 온도가 나타나는 곳이야. 그렇게 하고 보니 높이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몇 가지 양상을 보이는 거니 네 가지 양상을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밑에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중1 때 했잖아요. 가장 큰 특성은 너희들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하지. 밀도는 감소하잖아. 그래서 봐봐라. 이 대륙권 아래쪽에 있는 요거는 온도가 높아서 밀도가 작아서 상승하고
요거는 밀도가 크니까 하강을 해요. 상하 운동이 있지. 이걸 뭐라고 해? 대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 다음에 중간권도 상승과 하강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 대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중간권하고 어딥니까? 대류권. 이 두 군데가 대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원래 기본적으로 대류가 일어나면 뭐가 따라오냐면 기상현상이 따라오죠. 봐봐리. 여기 있는 수증기, 물 같은 게 같이 올라가면서 구름 생기면 비가 내릴 거 아니야. 그래서 대류권은 뭐가 존재한다? 대류가 일어나니까 뭐가 존재하냐면 기상현상이 있다. 그런데 중간권은 기상현상이 없다. 그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수증기나 물이 없다. 중간권에는.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수증기나 물이 없느냐? 치마 봐봐. 성층권 봐봐. 아래쪽이 온도가 낮아. 무거운 공기야. 위쪽이 온도가 높아. 가벼운 공기야. 뭐가 없어? 이 성층권은요. 대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류권에서 중간권으로 물질이든 에너지든 이동이 돼 안 돼? 안 돼. 누가 딱 막고 있는 거야? 중간에 성층권이 딱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권에는 수증기가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성층권은 대류가 없으니까 얼마나 안정하겠어. 너희들 비행기 타면 어디로 날아다녀? 구름 밑으로 날아가? 구름 위로 날아가? 구름 위로 날아가잖아. 창밖에 보면 구름이 보이잖아. 비행기 창밖으로. 왜? 대류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성층권을 이용해서 비행기 항로로 이용을 하는 거야. 왜? 공기의 상하 운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행기는 뜨고 내릴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거야. 왜? 대류권은 공기층이 좀 불안정하거든. 그래서 뜨거나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안정한 성층권을 항로로 이용한다 정도. 그리고 이 열권은 중심에서 멀잖아. 공기 양이 희박합니다. 중력이 작아서 공기의 양이 좀 작다. 그래서 일교차가 매우 크다 정도. 그 다음 오로라 같은 게 나타난다. 뭐 그 정도가 열권의 특성이 되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지? 답 한번 달아보자. 기권을 A, B, C, D로 구분한 기준은 뭐냐? 답해라. 뭐라고 하면 되노?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지. 높이에 따른 무슨 변화? 기온 변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온도 변화. 온도 변화도 됩니다.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 대류가 일어나는 불안정한 층은 어디죠? 대류권하고 어디입니까? 중간권. A 대류권, C 중간권. 자, 기상현상이 일어나려면 대류가 있어야 하는데 수증기까지 있어야 되니까 기상현상은 누구만? A만. 오로라가 나타나는 건 어디야? 열권 D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이번에는 지권으로 갑시다. 지권은 말 그대로 우리가 발을 디딛고 사는 이 지표부터 포함해가지고 어디까지? 지구의 중심까지. 지구 반지름이 한 6,400km 되거든. 그러니까 지권은 깊이가 얼마쯤 된다? 지구 반지름이야 이게. 한 6,400km쯤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땅에서 이렇게 중심까지 딱 들어가면 요게 한 6,400km 된다. 이 얘기인 거야. 우리 뭐 그 지구 형성할 때 배웠지만 제일 먼저 마그마 바다 상태에서 가장 먼저 식어서 만들어진 게 뭐에 해당하는 거지? 지각이 되는 거지. 그때 우리 배웠잖아. 밀도가 큰 건 어디로 간다고 했어? 핵으로 간다고 했고, 밀도가 작은 건 중심 바깥쪽으로 나온다고 했지. 잘 생각해보면 멘틀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멘틀의 일부가 식어서 뭐가 된 거야? 지각이 된 거잖아. 그러면은 멘틀과 지각은 구성물질이 뭐 할 수밖에 없어? 유사할 수밖에 없지. 어떤 거? 가벼운 산소나 규소 같은 거. 오케이? 그럼 둘 다 상태는 뭐냐? 지각도 고체고 멘틀도 고체입니다. 다만 멘틀은 뭐가 있냐면 그래도 중심에 좀 가깝다 보니 부분적으로 용융이 돼 있어. 조금. 그래서 고체는 맞아. 근데 뭐가 존재한다? 멘틀의 특징은 유동성이 조금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둬야 돼.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거야. 이 유동성 덕분에
멘틀이 움직여서 그 위에 떠 있는 지각이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나중에 판구조론에서 배우는 거야. 헷갈리면 안 된다. 유동성은 있지만 분명히 고체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거의 지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여기 있잖아. 지각의 80%를 차지하는 것이 멘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지각은 두 가지가 있거든. 대륙 지각이 있고 해양 지각이 있어. 한번 적어보자. 대륙 지각은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적어줘라.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해양 지각은 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근데 너희들 암석은 있잖아. 어두운 암석이 조금 밀도가 크거든. 현무암 자체가 화강암보다 밀도가 좀 큽니다. 그래서 기억하자. 해양 지각이 뭐에 비해서 대륙 지각에 비해서 뭐가 큰 편이다? 밀도가 큰 편이다. 까지 정리를 해둡시다. 밀도는 해양 지각이 조금 더 크다. 근데 여기 좀 웃긴 게 대륙 지각은 또 밀도는 좀 작을지 몰라도 어때? 이렇게 폭은 조금 두껍습니다. 왜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실험하잖아. 스티로폼 물에 담아가지고 위로 많이 솟아 있는 게 밑에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 거 배운 적 있죠, 그죠? 그게 요 얘기잖아. 해양 지각은 대륙 지각에 비해서 폭이 어떻다? 조금 좁다. 그 정도 기억까지 해주면 되고요. 자, 외핵과 내핵은 있잖아. 구성 성분은 똑같습니다. 철과 니켈입니다. 똑같이. 다만 있잖아. 둘 다 원래 온도가 매우 높으니까 사실은 용융 상태, 액체 상태가 돼 있는 게 맞거든. 근데 내핵은 있지. 제일 중심에 있다 보니까 압력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원래 녹아야 되잖아. 근데 압력이 너무 높으니까 못 녹아. 그래서 내핵은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외핵은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기억하자. 성분도 똑같고 똑같은 물질인데 상태에 따라 구분하는 거야.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 요까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연습 2번 한번 보자. 직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건 O하고 옳지 않은 건 X 표시해라. 지각은 대부분 밀도가 작은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맞고요. 멘틀은 액체 아니라 했다. 그지? 고체인데 유동성이 있다고 했잖아. 고체에 유동성이 있다. 고체이지만 유동성이 있다. 외핵은 액체인데 내핵은 같은 물질인데 압력이 커서 고체로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 됐어요? 자, 그 다음 수권 볼까요? 아까 기권은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였지. 딱 그거만 바꾸면 돼. 높이 대신 깊이.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가지고 구분한다. 근데 너희 원래 사실상 수권을 보면 줄 거 줘봐. 해수가 한 97%야. 해수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 바닷물은 바로 사용이 힘들잖아. 식수도 그렇고, 그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바로 사용 가능한 물은 많지 않은 거예요, 사실상. 그 다음에 육수, 해수가 아닌 육수, 담수가 몇 퍼센트쯤 돼? 3%쯤 된단 말이야. 근데 또 그 이용 가능한 육수 3% 중에 대부분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빙하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생각보다 물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해수의 층상 구조는 뭐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라고 했는데 봐봐리. 너희 물 같은 경우에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는 건 표층이지, 표층. 그러니까 표층이라고 하는 건 사람으로 치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피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온도 분포를 보면 알겠지만 가장 바깥쪽, 그런 깊이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 표층 수온이죠. 표층 수온. 표층 수온이 당연히 가장 어떻겠어? 높겠지. 왜?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면 얘들아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는 게 맞지, 그지? 낮아지는 게 맞는데 어느 정도는 온도가 이렇게 일정히 유지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왜 그러냐면 너희들 바람이 불지. 바람이 불면서 물을 뭐 해주노? 혼합시켜 주잖아.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불러줘? 수온이 일정한 요 구간을 혼합돼서 그렇다라고 해서 혼합층이라고 이름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 혼합층은 이 두께를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바로 바람의 세기가 이 혼합층 두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깊이에 들어가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못 받겠지, 그지? 그래서 수온이 갑자기 어떻게 돼?
확 떨어지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우린 요걸 수온이 약진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무슨 층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 층을 수온 약층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그러니까 너 이거 알아야 돼. 시판 봐봐. 혼합층이 발달한다는 건 요 온도가 일정한 요 구간이 깊어지는 게 요게 혼합층이 발달하는 거고요. 수온 약층이 발달하는 건 이거야. 좌우 폭이 넓은 게 수온 약층이 발달하는 거야. 좀 이따 나오면 얘기하겠지만 어쨌건 수온 약층은 갑자기 수온이 확 뭐 하는 곳? 떨어지는 곳. 그 다음에 저 깊은 바다로 가면 뭐 날씨가 춥든 고위도든 저위도든 필요 없어. 항상 온도가 낮아. 그걸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심해층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럼 몇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야? 3개로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혼합층은 누구 때문이라고 했어? 바람 때문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자 수온 약층은 특징이 뭐냐면 봐봐. 공기하고 똑같아. 여기 온도가 낮지. 그러면 상승할까 안 할까? 온도가 낮으면 수축하니까 밀도가 커서 무거워. 상승하지 않아. 물이.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은 물은 밑으로 내려오느냐? 내려오지 않아. 왜?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작거든. 그러면은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수온 약층은 상하 운동인 대류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럼 뭐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안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마치 뭐처럼? 대기의 성층권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혼합층과 심해층의 여러 가지의 상호작용을 누가 딱 맡고 있는 거야? 수온 약층이 딱 맡고 있다. 그 정도 이해하면 되는 거야. 됐죠? 심해층은 뭐 계절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항상 수온이 일정할 거고. 연습 3번 안 볼래? 야, A에 적어봐라. 이거 뭐고? 이게 바람 때문에 생기는 혼합층. B가 수온 약층. C는 심해층.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럼 매우 안정한 층, 대류가 없는 층, 상하 운동이 없는 층, 수온 약층. 바람의 세기에 따라 두께가 변하는 층, 혼합층. 계절이 바뀌어도 수온 변화가 없는 건 심해층.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생물권은 있잖아. 너희 생각해봐. 여러 가지 권역 중에 직권, 수권, 기권이 없는데 생물권이 있을 수 있니? 없지. 그래서 있잖아. 이 생물권은 줄까 봐. 가장 나중에 생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직권도 있고 수권도 있고 기권도 있어야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생겼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미생물 단위부터 해서 쫙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생물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외권은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 에너지는 끊임없이 교환을 합니다. 하지만 운석이 떨어져서 우리한테 떨어지지 않는 이상 뭐의 이동은 거의 없다? 물질의 이동은 거의 없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지구의 모든 여러 상호작용이나 물질 순환 같은 건 누가 있어야 됩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온다? 외권에서 온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너희 그거 오존층은 어디에 속하는 거고 기권에 속하는 거지. 그건 뭘 차단해주노? 자외선을 차단해준다. 그지? 근데 이 지구 자기장은 외권에 속하는 거거든. 이 지구 자기장은 이 외권에 있는 지구 자기장이 뭘 중요하다 이거? 우주선이나 태양풍 같은 여러 가지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해서 생명체를 보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양풍이라는 건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 에너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입자들이 있거든. X선도 있고 매우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막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주선도 마찬가지. 그 날아다니는 우주선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쉽게 말해서 레이저 X선, 감마선 할 때 그 선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한다. 유해 물질을 차단해가지고 생명체를 보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연습 4번. 자,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에 설명 중 옳은 건 O하고 옳지 않은 건 X 해라. 수권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 아까 97%가 뭐였어? 해수였잖아. 맞는 말. 직권의 층상구조에서 중심으로 가면 당연히 밀도가 어떻게 돼? 커지지. 주로 핵으로 갈수록 철과 니켈 같은 금속이 많기 때문에. 생물권이 분포하는 공간은 지표면과 지하 얕은 곳으로 한정된다. 야, 맞잖아. 생물권이 핵 속에 사나? 핵 속에 존재하진 않잖아. 그지? 맞는 얘기고요. 그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은 태양 복사 위에 자외선 차단. 밑에 적어봐. 얘들아, 자외선 차단은 누가 하니? 오존층이 하잖아. 오존층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니? 기권에 해당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자기장 밑에 적어.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외권에 해당하는 거잖아. 자기장은 태양풍이나 우주선 같은 걸 차단하는 거잖아. 맞지?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됐어?